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라는 얘기를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똘똘한 한 채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왜 나왔냐면요. 결국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럼 다주택자들에서 너무 부과되는 세금도 너무 크고 그 이외에 기본적인 그 부동산 정책 자체가 다주택자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게 투자를 할 수 없게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피해가기 위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똘똘한 한 채예요. 근데 이렇게 똘똘한 한 채라요. 방향이 가는 바람에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왜곡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왜곡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완전 경쟁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요가 있고 다수의 수요자가 있고 다수의 공급자가 있어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간에 원활하게 해서 완전 경쟁이 일어났을 때 균형 가격이라는 게 맞춰지면서 가격의 적정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정책적으로 어느 한쪽을 갖다 억압하게 되면 다른 한쪽이 풍선 효과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는데 지금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시장이 왜곡돼가는 현상이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강남, 강북 집값이 점점 더 벌어졌다. 중형 평균이 7억 차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3억밖에 안 됐거든요. 강남이 보통 2017년에 평균 가격이 9억 3,900이었어요. 그러니까 9억 3,900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강북은 평균이 얼마냐면 5억 7,800이었어요. 그러니까 3억 한 4, 5천 정도 이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2017년도에. 근데 2022년에 지금 얼마냐면요. 강남이 19억이고요. 강북이 12억이에요. 그러니까 7억의 차이가 벌어진 거예요. 주거 공간, 중형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중형 평균이기 때문에. 주거의 조건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33평형 아파트가 똑같이 강남에 있으면 19억, 강북에 있으면 12억인 거예요. 이런 7억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의 공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입지에 대한 그 부분들이 점점 더 이 양극화를 갖다 부러지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한 왜곡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왜곡되기 시작하면은 점점 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강남은 더 집값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도 보면 집값의 그 매매가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강북 쪽은 조금 보합세에서 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강남 쪽은 아직도 계속 신고가를 갖다 계속 호가를 갖다가 계속 높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벌어져 간다는 얘기죠. 이건 시장의 왜곡을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부동산 정책적인 문제였던 부분이에요. 부동산이라는 건 부동산 그 주택 시장이라는 건 정확한 공급과 이 공급에 따르는 수요가 적절하게 만나서 균형 가격을 맞춰서 했을 때 실제로 그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으로 해서 시장의 질서가 유지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자꾸 깨져가는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는 어디까지 파급 효과가 벌어지냐면요. 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그 대부분 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욕을 많이 하시잖아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자기 살을 한 채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 한 채 해가지고 해서 그 투자용으로 해가지고 집을 갖다가 막 세 채, 네 채, 심지어는 뭐 어떤 분들은 막 150채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투자자로서, 투기꾼으로서 그 언론에 사실은 몰매를 맡고 있는데 그 역할도 있지만 사실은 다주택자들이 또 하나 역할이 뭐냐면요. 주택의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 전세 시장에 공급자 역할을 했고 그 전세 시장의 공급자 역할들이 풍요로워 있을 때 사실은 이게 매매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전세 시장에서 주로 그 중재자장이 또 필요한 분이 누구냐면요. 서민들이잖아요. 사실은 처음에 지금 종잣돈이나 그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없어서 막 사회에 들어오고 있는 이 사회 초년생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서울시에 가까운데 아니면 수도권이라든가 서울시 내에서 전세라든가 월세를 해가지고 주거를 갖다가 확보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점점 이제 그게 밀려가지고 그분들한테 압박감을 가하게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극화가 더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남과 강북의 집값이 벌어졌다. 이 얘기에 대한 것들은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이 현상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냐면 강북이 안 올라간 게 아니라 강북이 올라가는데도 강남이 더 치고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강남이 더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강남이 올라간 만큼 점차 강북도 조금씩 따라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갭이 너무 벌어지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강남에서나 강북에서나 조금만 양보하게 하면 강북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교통적인 편리성만 따진다 보면 강북으로 이사 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강북에 대한 수요가 또 그쪽에서 커져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강남의 집값을 끌어올려주는 부분들이 결국은 강북의 집값의 안정화를 갖다가 안정세를 이룰 수 있는 것마저도 끌어올리게 되는 역할들을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그 실질적인 압박에 대한 정부의 수위가 높았던 이 부분들이 분명한 이유는 있는데 이게 결국은 누구한테 문제를 야기시키냐면 서민들한테 문제를 야기시켰고 결국은 이렇게 강남과 강북의 집값이 벌어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형평균이 7억까지 이게 7억이 좀 이따 이제 9억까지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강남과 강북은 그 사이에 강화를 놓고 이런 얘기를 하면 철옹성이 있는 거예요.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그 자본의 38선이 있는 거예요. 거길 건너갈 수 없게. 자본이라는 뚝이 막혀가지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없게. 그러니까 심각한 자본주의의 불균형, 이 부분들이 나타나는 현상을까지 확장되기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장에 완전 경쟁 시장을 만들어서 질서를 해서 안정세가 서로 간의 상호 간의 안정세가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들을 좀 펴나가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현재 이거 벌어지고 있는 강남과 강북의 이 집값의 편차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갖다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